4월 6일 화요일 김유정의 톡톡통행입니다. 영덕의 한 시설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한 지 80일 만에 300km나 떨어진 인천에서 폭행과 금품 탈취 등의 피해를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성인이지만 인지능력이 5살 수준인 피해자였기에 영덕 시민단체가 퇴소를 시킨 시설과 영덕군 담당 공무원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센터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이분이 22살이라고는 하는데, 나이는 성인이지만 인지능력이 5살 수준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죠?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분은 발달장애인이십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판정 기준으로 보았을 때 5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이는 성인이긴 하지만 인지능력이 5살 수준이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퇴소하게 된 겁니까? 3년 전 입주를 하셨는데요. 아, 네네. 지난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신체적인 부분 이제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프로그램도 대부분 중단되고 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다고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8월 달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곳에 의뢰가 돼서 상담을 진행했고요. 네. 2차례 상담을 진행했는데 자립 욕구가 높으신 것으로 나오기는. 네. 근데 사실 지역사회에서 바로 자립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네. 봐가지고 그룹홈이나 이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그룹홈이나 이렇게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네. 퇴소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서 이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등을 연계해서 이제 자립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 됐어야 하는데 12월부터는 갑자기 그룹홈 연계 등 이런 준비가 어려워서 이제 퇴소가 바로 결정됐다라는 거죠. 연계가 안 됐는데 퇴소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퇴소를 한 지 이제 80일 정도 만에 인천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발견이 된 건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수중에 있던 돈 1,000만 원 정도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감금, 폭행, 그리고 아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3개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돼 있고요. 네. 또 듣기로는 사채 대출 압박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많이 맞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12월 31일 날 전격적으로 퇴소가 결정됐고요. 이런 분들을 또 찾아다니는 가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고 2월 달에도 대전에서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영덕으로 모셔왔었고요. 네. 그리고 3월 12일에는 또 실종 신고까지 있어서 네. 다행히 이제 그날 밤 9시에 구조가 돼서 이제 인천에서 또 영덕까지 모시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시설에서 이제 종사자들이 모시고 와서 긴급 입소 신청을 영덕군에 했습니다. 네. 근데 영덕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절차를 거쳐서 천천히 이렇게 입소시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분이 잠시 원룸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그 가해자들이 영덕까지 찾아와서 피해자를 폭행해서 끌고 갔고 피해자의 전원에 따르면은 차 안에서도 많이 맞았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3월 22일 날 폭행당해 이제 피멍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게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런데 발달 장애인이 이렇게 뭐 시설을 나오고 싶다고 해서 뭐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렇게 퇴소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없이 내보낸다는 거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걸로 봐서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사실 탈시설 자립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시설에 나가고 싶다. 이분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의 말꼬리를 잡아서 네. 그냥 시설에서 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룹홈 연계 등을 통해서 자립생활을 익힌 다음에 이렇게 그 단계를 밟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전부 무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당사자분이 계속해서 시설 생활의 갑갑함을 토로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냥 시설에서는 잘 됐다고 손을 놔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 측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뭐 시설에서는 당연히 당사자가 시설 종사자, 여부는 담당하던 종사자한테 나가고 싶다 했고, 그래서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서 퇴소 신청도 받고, 그리고 퇴소 관련한 동의서도 받고,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서 내보냈다고 이야기하죠.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활동 제약이 돼서 이분이 굉장히 시설 생활을 답답해하면서 시설 나가고 싶다고 하신 게 1차적인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나가시게 되더라도 그룹홈이라든가 활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지역의 자원 연계 그리고 각종의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연계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영덕군의 이 담당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 피해자분이 지난 8월부터 사실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될 텐데요. 네. 해당 기관에는 이 기록이 이분의 그 상담 상황이 그대로 뜨고 그 내용이 항상적으로 이렇게 그 기관 내에서는 공유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네. 영덕군 담당자가 더구나 영덕군의 공무원이 해당 시설의 인사위원이 해당 법인의 인사위원이기도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 그리고 인권 지킴단으로 또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탈시설 자립생활 결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그동안 그 과정에서 또 피해자가 2월달, 3월달 영덕에 또 왔고 그 두 번 다 영덕군에 상황이 보고가 됐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은 극단적인 2차 극단적인 피해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영덕군의 책임도 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 영덕군에서 지금 펴고 있는 자립생활 정책이 워낙 미약해서 네. 이번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정착했겠는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 피해자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3월 22일 날 이제 경찰에 구조가 됐으니까요. 네. 5일 정도 이제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좀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6일 날 영덕에 있는 원래 거주하던 시설에 다시 입주를 하셨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조금씩 심적 안정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발달장애인 보호와 관련해서 그럼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주자 중에서 네. 우리나라에는 15개 장애의 유형이 있는데요. 지적장애라든가 자폐성 장애와 같이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75%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설 거주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이고 시설
거주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번 같이 발달장애인들이 시설로 내몰리고 또 아니면 거리에서 방치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끝으로 바람과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이번 일로 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는지 단적으로 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을 해왔고 지금은 중앙정부도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역의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방치되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폐기할 때고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에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적 보장장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때라고 봅니다. 네. 정말 장애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서 이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